오늘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룹과 블록입니다. 그룹과 블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룹이 뭐고 블록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두 개는 다 똑같아요. 두 개는 똑같은데 무엇을 위한 명령어냐면 도면에 많이 사용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선을 그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거 있어요. 화살표 같은 거. 그 방위 표시하는 거 있죠. 근데 걔네들은 이게 이런 기호들,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문 혹은 방문, 창문 이런 기호들이 어떻게 되나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블록입니다. 그룹이기도 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은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블록은 아니다. 둘 다 똑같이 그냥 묶음이네요. 하나의 기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X라인 옵셋 120 옵셋 아니다. 120 말고 옵셋 200 옵셋 900 트림 옵셋 45 아니 40 자, 디스턴스 여기까지 거리가 820 렉탱 40,820 트림 아크 시작 중심 끝. 자, 이렇게 생겼죠. 자, 레이어가 얘는 중심선이라고 그랬어요. 빨강색이고 선의 모양은 센터입니다. 얘는 센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방문 하나예요. 근데 보세요. 얘네들은 선과 호로 이루어져 있죠. 자, 복사를 할 겁니다. 얘는 그룹으로 만들 거예요. 그룹으로 만들 거고 얘는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룹 그리고 그룹에 이름을 부여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부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은 임시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그룹으로 지정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게 그룹의 정의예요. 카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냥 복제가 되죠. 즉, 이거 하나로서 그냥 기호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버리는데, 자, 그룹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스트레치가 돼요. 그룹은 스트레치가 됩니다. 스트레치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치가 가능해요. 그룹을 쓰는 건 이렇게 스트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을 써요. 그룹이면 그냥 묶음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잠깐 풀고 싶어요. 그룹을 풀을 때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A 키를 누르면 그룹 온오프가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면 그룹 온 오프가 돼요. 컨트롤 쉬프트 A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전부 다 그룹이 오픈이 돼 버립니다. 그냥 그룹이 오픈돼요. 컨트롤 쉬프트 A 누르면 다시 그룹이 온 됩니다. 이번엔 제가 그룹을 조금 편집했어요. 라인 80 이렇게요. 제가 80mm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싹둑 잘랐습니다. 이거 자 그랬더니 일부 짜투리가 남았죠. 자 컨트롤 시프트 A 그 다음에 지우면 되겠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라인을 여기다 다시 또 그리고요. 컨트롤 시프트 A를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은 안 들어가죠. 그죠? 네. 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룹 에디트요. 그룹 에디트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러면 셀렉트 그룹을 선택하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add 오브젝트, 그룹에 객체 추가하기. remove 오브젝트, 그룹에서 객체 빼기. add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 객체가 추가가 됩니다.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remove 오브젝트.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룹에 오브젝트가 더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룹을 푸는 방법은 언그룹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면 바로 이렇게 그룹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룹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언그룹 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룹은 임시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거고요. 스트레치나 트림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 온오프가 되고 여기에 객체를 추가하거나 뺄 때는 그룹 에디트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죠. 블록은 여기 인서트 탭에 가면 여기 인서트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인서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번엔 블록입니다. 블록. 그리고 엔터. 블록은, 아예 도면에다 심는 겁니다. 그룹은 지우면 끝나요. 못 불러와요. 그룹은 삭제하면 불러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블록은 삭제해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면에 저장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블록의 이름, 베이스 포인트, 그리고 선택, 그리고 OK. 4개밖에 없어요. 블록의 이름, 그 다음 기준점, 선택하기, 그 다음 OK. 굳이 나머지는 선택할 이유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자, 도어 문이죠. 한글로 할까요? 문 900mm짜리.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그 다음 셀렉트 오브젝트. 이 아이콘들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들을 각각 누르시면 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고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옵션이 있어요. 리테인, 유지하다, 컨버트 투 블록, 블록으로 변경하다, 딜리트, 삭제하다. 리테인이란 얘기는 선택한 물체를 그냥 냅두겠다는 얘기예요. 원본 그대로 그냥 냅두겠다는 뜻이고, 컨버트 블록은 이걸 선택한 객체를 지금
내가 지정한 이 이름으로 블록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고 딜리트는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컨버트 투 블록하고 딜리트, 리테인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의상 혹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노테이티브라는 얘기는 이건 축척이에요. 이건 축척인데 굳이 여기서 축척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를 1대1로 만들거든요. 1대1 사이즈로 만드니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스케일 유니폼, 네, 크기를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키울 거냐, 물체의 크기를 균일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상관없고요. 자, 올로우 익스플로딩, 분해를 허용합니다. 올로우가 허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해를 허용합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픈 인 블록 에디트. OK를 누르면 블록 에디트로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굳이 얘도 쓸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었는데 굳이 또 수정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의 이름, 블록의 기준점, 블록 선택 이렇게 세 가지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오케이. 디스크립션은 이 블록의 주석입니다. 이 블록은 어떤 블록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원본이 삭제됐습니다. 왜 삭제됐냐고요? 제가 블록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블록은 이걸로 끝이에요. 블록을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블록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블록 정의하는 명령,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인서트가 뭐냐면 정의된 블록을 불러오는 명령입니다. 그게 인서트예요. 자, 인서트 명령을 써볼까요? 인서트.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다시. 자, 블록 내용이 지워진 것 같아요. 기준점 잡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인서트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인서트 명령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프리뷰가 나옵니다. 리본 메뉴를 이용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클릭하면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어때요? 계속 들어오나요? 인서트 보시면, 인서트 명령어에 보시면 인서션 포인트, 해당 블록이 불러들여지는 위치점,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스크린에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끄면요, X0, Y0, Z0인 자리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인서트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0,0,0에 우린 절대좌표를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인서션 포인트는 그때그때 받아들입니다. 스케일 크기가 어때요? 얘에 대한 크기가 우리가 1대1로 그려놨죠? 그러니까 굳이 스크린을 통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1대1입니다. 만약에 얘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위치 지정하고 크기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1 엔터, 1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인서트. 그래서 스크린을 안 써요.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이거는 종종 써요. 불러들이면서 물체를 회전화시킬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0도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일 때 0도로 들어와요. 근데 얘를 체크하면 불러들이고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러들이고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인서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심지어 화면을 이렇게 다 지워도 얼마든지 블록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룹은 못 불러와요. 그룹을 지워버리면 못 불러옵니다. 그런데 블록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숫자 2키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숫자 2입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센터라고 합니다. 디자인 센터요.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데 해당 드로잉을 도면을 누르면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멘전 라인이나 레이어나 레이아웃이나 멀티라인이나 텍스트나 엑셀 레퍼런스 등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폴더를 이렇게 열 수 있어요. 폴더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열어서 다른 도면들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해당 도면을 오픈하면 도면에 블록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록들이 있어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그럴 텐데, 아이고. 자, 블록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있네요.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블록을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업하던 폴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한테 그럼 해당 도면에 블록이 있겠죠. 블록이 많네요. 25개 있다고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멀리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도면에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건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블록뿐만 아니고 레이어가 어떻게 있는지 레이어들도 복사해 올 수 있어요. 레이어도 복사해 오고 뭐 선종류도 있으니까 선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센터입니다. 컨트롤 숫자 2키를 누르시면 돼요. 블록은 수정이 안 돼요. 스트레치 같은 게 안 됩니다. 스트레치 안 돼요. 트림 안 들어가요. 라인 그리고 트림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블록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에디트 즉 블록 에디트를 쓰면 됩니다. 블록 에디트를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선택한 다음 OK 누르면 블록 편집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 작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블록 에디트. 자,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만 수정된 게 아니고 다른 블록들도 전부 다 수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뭘까요? 네,
복사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도면 가서 컨트롤 V, 위치 지정하고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복사해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여기는 의자를 좀 쓰고 싶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됐나요? 또 볼까요? 이번엔 나무를 좀 쓰고 싶어요. 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러면 나무 금방 복제했죠. 한번 해보시죠. 엘립스, 그 다음 라인, 자, 중간으로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 다음에 위로 그립니다. 이런 식이 되게끔. 자, 마찬가지 아래로 그립니다. 자, 확대해서 라인.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서클로 동그라미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자, 이 동그라미 뭘까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 그림 됐나요? 얘 이제 지웁니다. 나무 됐나요? 이거 전산응용 건축제도 시험 볼 때 이거 넣으셔야 돼요. 이거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립니다. 윗면도 그릴 때 나무 이렇게 그려요. 자, 한번 해보시죠. W 블록은 해당 도면 내에 있는 도면 요소를 파일로 저장시키는 명령어로, 영어로 풀어서 쓰자면 save as selected, 한글로 말하면 선택한 객체만 저장하기. 내가 객체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객체를 따로 저장시킬 때 쓰는 명령어가 W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파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할까요? 여기 자동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자동차만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컨트롤 C, 그 다음 New, 컨트롤 V, 그 다음 세이브. 그러면 요것만 딱 저장할 수 있겠죠. 요거를 딱 하나의 명령어로 만들어주는 게 W 블록입니다. W 블록.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저장할까요?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고 파일이 저장되어야 될 위치, 예를 들어서 칼하고 지정했습니다. 세이브. 그러면
D 드라이브에 카란 이름으로 저장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네요. 네. 기준점 지정했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하고요. 자, 이러고 OK 누르면 뭔가 반짝하고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 이쯤에 뭔가 반짝하고 사라질 거예요. 뭔가 반짝하고 사라졌죠? 네, 끝입니다. D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이 파일을 오픈하면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C, 새로운 도면 만들고 컨트롤 V, 그 다음 세이브, 이렇게 하는 걸 단 하나의 명령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W 블록입니다. 자, X클립은 블록 감추기 혹은 자르기, 이렇게요. X클립은 내가 지정한 부분만큼 블록을 잘라서 감추는 기능이 X클립입니다. 제가 인서트 할 때 하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브라우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일을 블록으로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게 이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가 탐색이란 뜻이죠. 네, 파일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D 드라이브에 네, 파일을 하나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오픈.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파일이 통째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파일이 이렇게 통째로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걸 종종 써요. 자, 인서트, 브라우저, 그 다음에 해당 도면 선택하고 오픈.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파일 전체가 아예 통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건 브라우저예요. 이게 인서트에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전체 도면 중에서 혹은 여기 있는 이 전체 도면 중에서 요만큼만 보기를 원해요. 나머지 다 감추고 여기만 보기 원해요. 이럴 때 쓰는 게 X클립입니다. 자, 렉탱, 그 다음 X클립, 블록을 먼저 선택해요. 자,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뜹니다. 객체 선택. 이때 선택하는 객체는 블록이에요. 블록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뉴 바운더리, 새로운 경계, 그 다음 경계 삭제하기, 그 다음 X클립 온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뉴 바운더리. 그러면 다시 바운더리 중에 폴리곤을 선택할 거냐, 폴리곤을 내가 클릭해서 할 거냐, 사각형으로 할 거냐, 혹은 인버트 클립, 클립을 반대로 적용할 거냐. 자, 렉탱귤러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다시 볼까요? X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셀렉트 폴리곤, 아니 폴리라인. 그러면 내가 지정한 폴리라인만큼만 딱 감추어 줍니다. 다시 볼까요? X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그 다음에 폴리고널. 폴리고널은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고 볼 만한 것들만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고널이에요. X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자, 인버트 클립. 어떻게 되나요? 인버트 된 거 보이시나요? 인버트가 반전이란 뜻이에요. 클립 반전시키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블록 감추기 하기. 자, X클립 선택하고 엔터,
딜리트 그러면 경계가 삭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VP 아웃은 이렇게 가림막이 하나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P 아웃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을 따라서 감춰지게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감춰지는데 엑스클립처럼 완전히 감추는 게 아니고 위에 하나를 이렇게 더 엎어 놓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VP아웃은 왜 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껏 설계를 해서 가져갔는데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우고 다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픽스된 도면이 아니고 계속 수정해야 되는 도면이다 보니까 결국은 바꾸고 또 바꾸고 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 결론은 원상대로 여러분들이 한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다시 또 그려야 될까요? 아닌 거죠. 원안이 있으면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개입해서 도면을 수정합니다. 또 수정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원안대로 갑시다 그랬을 때 이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덮어 놓는 거죠. 감추어 놓는 거죠. 감추어 놓고 안 보이게 감추어 놓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VP아웃 VP아웃 보시면 폴리라인이 있고 프레임이 있습니다. 폴리라인 그러면 폴리라인을 선택하면 돼요. 자, 렉탱글. 자, 엔드포인트에서 제가 엔드포인트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VP아웃 그 다음 폴리라인 클릭. 자, 그럼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감춘 거죠. 근데 얘도 드로잉 오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드로우 오더가 여기 있어요. 작업 순서예요. 그러니까 도면 선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보내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VP아웃 한 거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VP아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맨 아래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감춰지겠죠. 네. 나중에 이거 작업하고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안이 드러나와서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트리뷰트는 뭐냐면 이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이 어트리뷰트는 뭐냐면 블록 내 그러니까 블록 안에 속성을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블록 안에다가 어떤 속성을 내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속성이 블록을 불러들였을 때 계속 발휘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표를 만들 때 많이 써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종종 쓰게 될 건데, 자, 간단하게 제가 표를 만들 겁니다. 한번 볼까요? 라인 자, 옵셋 8mm 옵셋 20mm 옵셋 50mm 그냥 간단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을 겁니다. 텍스트. 자, 미들 센터고요. 여기는 일단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카피. 그 다음 얘는 작성자, 얘는 날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도 이제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텍스트는
어트리뷰트로 지정할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요? 매번 불러다 써야 돼요. 특히 표제란 같은 거 어떤가요? 매번 많이 불러다 쓰죠? 근데 일정하게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도명, 도번, 뭐 품번, 날짜 이런 것들, 작성자, 설계자, 검토자 이런 내용은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미리 속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는 바뀜 속성입니다 라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라인 옵셋 4mm, 옵셋 2mm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바로 요 끝점에 속성을 넣을 거예요. 속성이 글자인데 텍스트예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텍스트하고 m텍스트 두 가지가 있다고. 자, 여기는 m텍스트로 그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성이에요. 어트리뷰트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어트리뷰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어트리뷰트라고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거 엑셀의 함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저도 다는 못 쓰고 그냥 간단하게만 사용합니다. 여기 태그라는 게 있고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태그는 여기 화면상에 나타나는 글씨를 말합니다. 프롬프트는 명령줄에 나타나는 내용을 말해요. 제가 하나만 이름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맨 아래 날짜 있죠? 태그를 date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는 날짜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죠. 자리 맞추기. 미들 레프트입니다.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5mm. 여기 글자 크기 2.5mm 썼거든요. 똑같이 2.5mm 씁니다. 그 다음 똑같이 스탠다드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미들 레프트로 맞춰집니다. 근데 뭐로 나오나요? 영어로 나오나요? 한글로 나오나요? 영어로 나오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작성자죠? 네, 여기다 작성자로 한글을 쓰죠. 아까 태그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이쪽으로 나와요. 프롬프트는 인서트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똑같이 작성자라고 하죠. 다시요. 작성자 저스티피케이션을 레프트 센터로 미들 레프트로 맞춰야죠. 네, 이렇게요. 제목은 거꾸로 쓰겠습니다. 제목 타이틀 똑같이 미들 레프트. 자, 이렇게요. 여기는 속성, 여기는 m텍스트 구별해 가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블록을 만듭니다. 블록 테이블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 자, 그 다음 객체 선택하고 딜리트 그리고 OK.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는 인서트를 해야 됩니다. 인서트 우리가 만든 테이블 있죠. 네. 그리고 인서트를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옵니다. 이때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떠요. 맨 위에 타이틀이라고 이번엔 영어로 뜨죠. 프롬프트가 여기에요. 프롬프트가 여기고 네, 태그가 얘입니다. 타이틀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트리뷰트라고 쓰죠. 작성자 홍길동 2021 0319 그리고 OK.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용 들어왔나요? 근데 다시 인서트 하겠습니다. 인서트 그리고 위치 지정하고 영도 엔터.
그것도 또 뜨네요. 자, 이번엔 W 불러. 작성자 홍길순. 날짜 0318.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텍스트로 아예 딱 박아 놓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똑같은 텍스트지만 여긴 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디트 명령을 이용하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해요.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용 수정된 거 맞죠? 또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어트리뷰트 속성이 뜹니다. 어트리뷰트가 있고 텍스트 옵션이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각자 레이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수정할 수 있어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트라는 게 있어요. 어트리뷰트 에디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조금 다르죠? 대화 상자가 달라요. 어트리뷰트 에디트는 어트리뷰트하고 똑같은 대화 상자 창을 띄우는 거고, DD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를 이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엑스레퍼런스는 엑스터널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얘는 블록 참조고요. 엑스레퍼런스는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참조 도면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엑스레퍼런스를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5층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건물을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1층에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1층에 있는 방의 구성과 2층에 있는 방의 구성 혹은 20층까지의 방의 구성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벽의 구성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그려야 될까요? 1층부터 20층까지? 각 평면별로 1층부터 20층까지 다 그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만 그려놓고 그거를 복사해서 쓰는 게 옳을 건가? 조금 더 빠른 걸까요? 하나만 그려놓고 그걸 복사해서 씁니다. 근데 그걸 블록으로 불러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면 수정에 대한 문제예요. 도면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공사를 진행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안반이 생겼다든지 혹은 뭐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도면이 조금씩 틀어질 수 있어요. 막상 하고 나니까 치수가 안 맞아서 약간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부터 20층까지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럼 블록으로 들어온 건 어떻게 하나요?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엑스레퍼런스, 즉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자, 엑스레퍼런스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엑스터널 레퍼런스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자, 여기 어태치 DWG, 어태치 이미지, 어태치 PDF 뭐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어태치 DWG 이게 바로 엑스레퍼런스에서 블록 불러오기입니다. 어태치 이미지는 우리 해봤어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 불러와 봤었죠? 근데 그게 어태치 이미지입니다. 여기 나와요. 어태치 DWG를 이용하면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인서트에서도 도면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도면을 불러볼까요? 제가 하나 불러봤습니다. 1층 평면도 네 오픈. 그러면 블록 이름이 1층 평면도고, 자 이렇게 내용 프리뷰가 있고 스케일 있고 인설션 포인트 있고 다 있는데 여기 패스가 있습니다. 풀 패스가 나와요. 자, 일단 오케이. 자, 지정했습니다.
블록이 들어온 거 도면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 특이해요. 도면의 색상이 또렷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참조 도면이거든요. 외부를 참조하는 도면. 실제로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도면을 참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죠. 상세 도면 있죠. 상세 도면을 지울 겁니다. 원본 불러다가 상세 도면을 지울 겁니다. 자, 공유 폴더에 1층 평면도. 얘가 원본이란 말이죠. 이렇게 있어요. 원본에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어요. 세이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여기 우하단에 여기 메시지 뜬 거 보이시죠? 뭐라고 떴냐면 이렇게 뜬 겁니다. 제가 크게 확대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뜬 겁니다. External Reference File, 외부 참조 도면이 has changed, 변경되었습니다. X reference file, 그러니까 a reference file has changed, 변경이 되었습니다. and may need reload, 다시 불러올 것을, 그러니까 아마도 당신은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해당 도면이 바뀌었으니 얘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시면 돼요. 리로드 누르시면, 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제가 언두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저장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네, 이거죠. 자, 여기 또 에러 메시지 떴죠? 이때 X 레퍼런스 파일을 보자고요. 여기 느낌표 뜬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뜹니다. need reload, 다시 불러와 주세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reload. 이렇게 하죠. 조금 치우고 오른쪽 버튼 리로드. 도면 내용 바뀌었나요? 네, 바로 얘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건축회사에서 많이 써요. 그 조그만 단독주택 할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대형 공사를 할 때 써요. 대형 공사를 할 때 벽체를 주로 엑스터널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작업합니다. 제가 원본의 이름을 바꿀 겁니다. 원본의 이름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원본의 이름을 바꿀 거예요. 여기 오픈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네요. 1층 평면도라고 이 오픈을 끄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빼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면도 저장을 하죠. 자, 끄고 다시 불러보죠. 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떠요. 이그노어 레퍼런스 컨티뉴. 자, 이게 뭐냐면 레퍼런스 파일이 그러니까 원 오어 모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레퍼런스 파일이 원래 not be located, 원래 있었던 자리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확대를 하면 이렇게 떠요. X 레퍼런스 파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현재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파일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거든요. 계속 도면을 주고받아요. 근데 종종 X 레퍼런스 파일을 잊어버리고 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이제 전화해서 어디에 레퍼런스 무슨 파일이 있었는데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해당 폴더에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X레퍼런스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자, 패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 조금만 더 아래로 내리면 선택하면 여기 있어요. 세이브 패스가. 얘를 누르면 패스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다시 파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다 쓴 엑스레퍼런스 파일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어태치는 불러오기예요. 어태치는 부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픈은 파일 열기란 뜻이고 뭐 두 개 다 똑같아요. 자, 리드 온리로 이렇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어태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부착이 돼 버립니다. 어태치란 얘기는 부착시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도면을 자,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풀패스가 있고 리얼레이티브 패스가 있고 풀패스가 있습니다. 리얼레이티브 패스는 상대 좌표란 뜻이고, 그러니까 상대 경로고, 풀패스는 절대 경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C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게 절대 경로입니다. 시작을 C 드라이브 혹은 D 드라이브부터 가는 겁니다. 이걸 절대 경로라고 해요. 상대 경로라는 건 뭐냐면 릴레이티브 패스라는 건 뭐냐면 현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불러들인 파일의 위치까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파일이에요. 그죠? 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얘도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자, 다시 불러봅니다. 얘가 백인데 얘가 오픈이 안 되네요. 다시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뭐지? 누굴까요? 이 도면 쓰고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나는 껐는데. 네, 자요.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을 불러보죠. 자, 일단 무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D 드라이브에 이 폴더에 있습니다 라고, 이 파일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 이게 절대 경로예요. 자, 그럼 상대 경로로 한번 바꿔보죠. 엑스레퍼런스 자, 어태치 아니다. 맞죠? 이 파일이죠. 자, 이번엔 상대 경로입니다. 릴레이티브 패스. 오케이. 얘가 인식을 못했네요. 다시 파일을 다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태치. 이번엔 릴레이티브 패스. 얘는 안 된다 그러네요. 다시 불러보죠. 얘를 떼어버리죠. 디태치. 떼어냈습니다. 다시 불러오죠. 자, 똑같이 불러오는데 이번엔 여기를 릴레이티브 패스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때 파일 경로를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경로가 달라졌죠. 경로가 달라졌죠. 아까는 C 드라이브부터 나갔죠. 근데 지금은 점부터 나가죠.
그러니까 현재 이 파일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현재 이 카라는 파일 있죠? 이 카라는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지금 불러드린 이 A09 2층 평면도에 있는 위치까지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 그러면 좀 어려운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 있어요. 시청의 절대 경로 어떻게 따질까요? 시청의 절대 경로. 네.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건 절대 경로입니다. 아니 불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상대 경로는 뭐예요? 여기 현재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의 차이점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건 이렇게 D 드라이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고,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건 현재 저장되어 있는 파일부터 이렇게 따져나가는 걸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도스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OS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 OS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원래 도스에 있던 내용이고, 이 경로라는 게 OA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OA라는 걸 했는데 요즘은 윈도우가 들어오면서 OA가 너무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다 건너뛰었어요. 안 쓴다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절대 경로, 상대 경로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수업 끝미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혹은 엑셀 레퍼런스 공부해 보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개념 자체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도스라 그랬죠, 그죠? 이거 도스예요. 보시면 여기 현재 위치 보이시나요? C 드라이브의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 체인지 디렉토리 D 드라이브로. 에이, 뭐야? 나도 다 잊어버렸나 보다. 체인지 디렉토리 D 드라이브로. D 드라이브가 없다고? 그럴 리가. 맞는데?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러면 이렇게 D 드라이브로 들어오게 돼요. 자, C 드라이브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dir. 아까 유저의 cd, 유저의 너무 작은, 안 보이나요? 자, dir cd administ.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자, 제가 D 드라이브로 이동한 다음 한 번에 움직여 보죠. 체인지 디렉토리 C 드라이브에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그러면 뭔가 틀렸나요? users 유저의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도스가 이상해졌나? 내가 기억이 없나?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C 드라이브, CD, 루트로.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간단 말이죠. 체인지 디렉토리,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그러면 한 번에 옮긴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다시 볼까요? cd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현재 디렉토리에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이렇게요. C 드라이브부터 따져 내려간 건 이건 절대 경로예요. C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치. 근데 여기 점이라고 썼잖아요. 이건 현재 위치에서 란 뜻이에요.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찾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엑셀 레퍼런스 하면은 제일 난감한 게 이걸 아예 안 배워놔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걸 하려면 다시 한 일주일 들어가거든요. 도스 공부하려면 한 일주일 들어가거든요. 자, 기억만 하시면 돼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건 C 드라이브부터 혹은 D 드라이브부터 혹은 E 드라이브부터 내가 불러드릴 파일의 위치까지를 기억하는 것. 상대 경로라는 건 내가 파일을 저장한 위치에서부터 저장되어 있는 위치까지를 기억하는 것. 그걸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502호예요. 502호를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5층에 2호실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인 거로 말하면 그린 컴퓨터에 5층에 2호실 맞나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입니다. 우리 예전에 절대좌표, 상대좌표 공부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절대좌표는 어디부터 가요? 0,0부터 가죠. 상대좌표는 현재 있는 위치부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건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거.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건 현재 저장되어 있는 위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이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상대 경로를 못 씁니다. 절대 경로밖에 못 써요. 보통은 저장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상대 경로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끝냈습니다.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인드 걸어야 됩니다. 바인드 고정시키다. 제가 맨날 출석부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인더예요. 바인더.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거. 출석부를 고정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도면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바인드를 누르면 그냥 단순 바인드인지 인서트인지 물어봅니다. 인서트 해 놓으시면 해당 파일이 블록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블록 들어와요. 자, 이해되셨나요? 블록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 도면에 고정이 돼 버린 거죠. 작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쓰는 내용이 바인드입니다.